사시사철 모든 것이 시퍼렇기만 한 플로리다에 살면서 갑자기 가을이란 걸 느끼고 싶어서 후다닥 감행한 캐나다 단풍여행. 처음 일정은 나이아가라 폭포, 이튿날은 퀘벡시티, 그리고 대자연의 단풍을 온몸으로 만끽했던 라 모리시 국립공원.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토론토로 향합니다. 아참, 토론토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전 이야기들 보고 오셔도 물론 좋고요. 일단 구독 한번 꾹 누르고 시작하시면 왠지 더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이전 이야기들은 이 영상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몬트리올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토론토까지 이어질 여정은 6시간 정도. 사실 만만한 거리는 아니죠. 특히 한국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거 생각하면 좌우로 그냥 회색 빌딩들밖에 없으니까 지루하고 더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여기 메이플로드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차창 밖으로 경치가 워낙 멋져서 지루할 틈도 힘들다 싶은 순간도 딱히 없었어요. 구글맵이 시키는 대로 예약한 숙소에 도착했을 때 이거 뭐지? 에어비앤비도 아니고 분명히 호텔 앱으로 예약한 곳인데 그냥 가정집이네요? 이름은 개비즈 플레이스 다운타운 코어. 주인 아주머니께 사정을 들어보니 예전에는 에어비앤비로 운영하다가 진상 손놈들이 너무 많아 아예 호텔로 등록해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반지하라 습기와 냄새를 걱정했는데 문을 여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어찌나 깔끔하고 청결하던지 호텔이고 콘도고 리조트고 펜션이고 가정집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수십 년 떠돌이 인생에 이렇게나 깔끔하고 정갈한 곳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막 오픈한 모델 하우스 같달까요? 셀프 웰컴 커피 한 잔 때려 마시면서 정신을 추스른 뒤 서둘러 다운타운으로 향했어요. 도착한 곳은 토론토의 상징 같은 영 던다스 광장. 건물들 모서리를 타고 직각으로 꺾이는 대형 스크린들이 뉴욕 타임스퀘어 분위기가 어슴푸레하네요. 나름 열심히 차를 달렸지만 오후에 도착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지 않아 시티투어 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원하는 곳에 내렸다 다시 탈 수 있는 홉오프 버스가 좋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의 판단 미스. 오후 3시에 탑승했는데 딱히 내려서 둘러볼 만한 포인트가 없어서 한 번도 내리지 않고 2시간 반을 오픈카 삘이 나는 2층 데크에서 바람만 실컷 맞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애당초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서 홉오프 투어버스를 타겠다는 세계관이 틀려먹었네요. 그것도 장장 오후 3시에 말이죠. 가볼 만한 곳이 전혀 없다고 하면 토론토한테 살짝 미안한데요. 사실 유럽 도시 다녀보신 분들에게는 크게 감흥 포인트가 없을 것 같아요. 교통체증 때문에 시내 구경은 원 없이 했습니다. 복잡한 번화가 중심으로 노선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버스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너무 느리네요. 과연 이 투어버스는 토론토에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너무 늦은 시간에 탑승해서 느긋하게 여기저기 둘러보지 못했던 것도 원인이긴 했겠지만 캐나다 최대라는 도시 규모에 비해 도시가 가진 컨텐츠가 빈약하니 유서 깊은 유럽 도시의 투어버스와 비교할 바는 못 되는 듯해요. 가격도 자그마치 1인당 60불씩이나 되니까 차라리 일반 대중교통 이용해서 한두 군데를 집중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60불에 보트 크루즈가 포함되어 있다 해서 선착장에 내려야겠다 노리고 있었는데 교통체증 때문에 배를 타고 나면 다음 버스가 더 이상 없을 수도 있다는 친절한 멘트에 진한 감동 먹고 깨끗이 단념했지요. 시티투어버스는 자동차로 꽉 찬 도심을 2시간 반을 돌고 돌아 다시 출발점 던다 스퀘어에 도착. 결국 $120를 내고 토론토 시내 바람맞기 체험만 하고 말았네요. 젠장. 그나저나 저는 토론토인 줄 알았는데 토론토가 아니었네요. 토라노라고 하네요. 여기는 미국과 가까워선지 가이드도 완전 뉴요커 억양이네요. 토라노. 아직 겨울 근처에도 안 갔지만 버스 2층 데크에서 계속 찬바람을 맞아선지 든든하게 차려 입었는데도 하차하고 나니 몸이 으슬으슬해졌어요. 뜨뜻한 국물 생각이 간절했는데 기적적으로 근처에서 한국 식당을 용케 발견했습니다. 가족은 늘 묻어만 다니시는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한 칼씩 해주신다니까요. 건물 지하의 위치가 좀 애매해서 쉽게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한국인 사장님 내외분이 점잖으시면서도 어찌나 친절하신지 2시간 반 북풍한 설에 시달린 몸과 마음이 뜨끈한 육개장에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이러니까 중간에 확 때려치고 싶다는 마음이 들다가도 어떻게 여행이 계속되는 거겠지요. 여행의 묘미라고나 할까요? 날 추울 때 토라노 여행하실 분들은 여기 체크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몬트리올에서부터 장거리 운전에 오픈카 같은 투어버스에서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금 나른했지만 그 예쁘다는 토라노 시청사는 가봐야겠죠. 오, 역시 예쁘네요.
날 밝을 때 여길 와볼 일은 아마 다시 없겠지만 추측키로 이 시간대만큼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거쳐가게 되는 영 던다스 스퀘어. 그냥 계단이 있길래 별 생각 없이 내려가 봤는데 엄청난 규모의 지하 세계가 있었네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어요. 한 층만도 아니고 더 아래층도 있는데요. 5만 가지 브랜드 매장과 별의별 음식이 다 있는 푸드코트를 보면서 여기가 지하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투어버스 타고 내릴 때 영 던다스 광장이 토라노 최고 번화가라고 듣긴 했는데 딱히 알맹이가 없다 싶었는데 이런 깜찍한 것이 줄줄이 알토란 같은 컨텐츠를 지하세계 깊숙하게 감춰놓고 있던 거였어요. 시티투어 버스 타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여길 찬찬히 둘러보는 게 만족도가 더 높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토라노 방문 기념 마그넷 몇 개 골라서 숙소로 돌아오는데 큰일 났어요. 마트에 맥주가 없어요. 모름지기 여행의 마무리는 샤워하고 시원한 맥주 한잔 하면서 사진 정리하는 건데 맥주가 없다뇨. 맥주가 없다뇨. 숙소 호스트에게 어디 가면 맥주를 살 수 있냐고 문자를 보냈더니 안타깝게도 이 시간에는 맥주 살 데가 없다 하네요. 저녁 8시 조금 넘었을 뿐인데 말이죠. 이 어이없는 상황에 망연자실하며 기나긴 밤을 뭐하며 보내나 전전긍긍하고 있던 중에 누가 대문을 노크해요. 누가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겠습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아주 조심조심 빼꼼 문을 열었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시커먼 비닐우 봉다리를 들고 섰네요. 지금 자기 남편이 맥주 마시고 있는데 몇 개 뺏어왔으니 이거라도 마시라고. 와, 이런 감동이. 덕분에 또 온타리오 로컬 맥주 맛볼 수 있었네요. 토라노가 있는 온타리오주에서는 퀘벡주와는 다르게 일반 마트에서는 술을 팔 수 없고 맥주나 와인 같은 술 같지 않은 술도 라이센스 마트에서 사야 하는데 그마저도 저녁 8시가 넘으면 문을 닫는다는 말 같지도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온타리오 주민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 걸까요? 이쪽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핵개 꿀팁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맞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개비즈 플레이스는 번듯한 호텔도 아니고 반지하 비슷하게 생겨서 처음엔 살짝 미심쩍은 마음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매우 잘한 선택이었어요. 깔끔함, 넓은 공간, 친절한 호스트, 편리한 위치까지 모두 완벽했지요. 호텔이고 콘도고 리조트고 펜션이고 가정집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이제껏 돈 내고 유했던 남의 집 가운데 단연 최고의 숙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국과의 국경에 진입하기 전에 지인들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러 면세점을 들렀어요. 미국에서 캐나다 넘어가기 전에는 미국 쪽에 면세점이 있고 반대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캐나다 쪽 면세점이 있어요. 이때 아니면 언제 또 우리가 캐나다 면세점에서 쇼핑을 해보겠나 싶어서 거길 들러서 메이플 시럽 같은 이 나라 특산품을 쓸어 담았죠. 미국 국경 검문소를 지나는데 직원이 나를 빤히 보더니 잠시 기다리래요. 곧 다른 직원이 와서 지덜끼리 쑥덕쑥덕 하더니 우리 차를 으쓱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였어요. 차에서 내리고 어느 사무실로 부르더니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사실대로 아는 대로 다 대답했지요. 꼴릴 게 없었으니까요. 한 20분 정도 수고했다며 가던 길 계속 가라고 하더군요. 무작위 보안 체크에 걸린 거죠. 작년에 미국 들어올 때 비행기 티켓에도 SSSS가 찍혀 나와서 사람 귀찮게 하더니 이번엔 육로 입국하는데도 딱 걸려버렸네요. 이 어렵다는 SSSS에 2번이나 당첨됐는데 이놈의 로또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여행의 마무리로 버팔로 공항에서 렌터카를 반납하기 전에 시내에서 앵커바를 갈 계획이었어요. 오리지널 버팔로윙을 맛볼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국경에서 뜻밖의 SSSS 일격을 당하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버팔로 공항 안에 앵커바 지점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둘이서 먹기에 무난한 걸로 주문해놓고 시간이 좀 걸린다기에 메뉴판을 정독했지요. 거기에 버팔로윙의 유래가 나와요. 아마 나름 스토리텔링일 텐데 스토리가 좀 허접하네요. 우리나라 백세주 광고와 용호 상박 수준이었어요. 아시죠? 백세주 스토리. 새파랗게 젊은 아이가 늙은 사람에게 회초리질을 하고 있길래 지나가던 길손이 그 연유를 물으니 실은 내가 애비 되는 사람이오. 아들놈이 내 말 안 듣고 백세주를 안 먹어서 이렇게 지가 먼저 늙어버린 거요. 하더라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었던 그 사연 기억하시나요? 한 20년 전 웬만한 술집 벽에 이 포스터 한 장씩은 붙어 있었죠. 술 먹다가 이거 보면 술이 확 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버팔로윙의 사연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당황한 어머니는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어서 치킨을 해줬더니 잘 먹더래요. 그래서 업된 김에 맘먹고 상업화를 시도했고
그것이 대박을 치는 바람에 오늘날 버팔로윙이 되었다는 훈훈하고도 먹먹한 사연. 오리지널 버팔로윙은 소스 없어도 굉장히 신맛이었어요. 아마 그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온 그날 집에는 닭과 식초만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아, 물론 닭 튀길 기름은 있었겠죠. 그런데 이 닭날 개봉 사이즈가 장난 아니었어요. 독수리 날개를 튀긴 줄 알았어요. 하긴 미국 마트에서 생닭 살 때 보면 연계라고 써있는 게 우리나라 토종닭 사이즈거든요. 우리나라 치킨은 확실히 맛있긴 한데 닭도 조그만 거 쓰면서 값은 오지게 비싸죠. 무사히 비행기 타고 플로리다 집에 도착해서 여행 보따리 푸는데 소울음. 캐리어를 잠궈뒀었는데 그걸 열었더니 검색을 거쳤다는 종이 쪼가리가 나왔지 뭐예요. 역시 무서운 놈들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번 가을은 단풍, 원 없이 지대로 보고 왔습니다. 캐나다 단풍 여행 이야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봐주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세계 구석구석 더 많은 여행 얘기 들려드릴게요.